안녕하세요. 류튜브 학당의 류선생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교과서 적용 학습 주제 통합 3강 프랑스 혁명과 사회 변화 본문 분석 및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글입니다. 주제 통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짧은 글을 엮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글이 엮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지문이다. 두 개의 지문이 둘 다 쉬운 글이 엮여 있다.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만 파악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을 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절대 왕정을 철폐하고 국민 주권의 정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면은 이 프랑스 혁명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했다. 그다음 절대 왕정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다. 그다음 국민 주권의 정치 질서를 구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각각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택지 만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는 이라고 시작을 한 다음에 이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를 설명하는 부분을 바로 뒤에 갖다 붙이면은 틀린 선택지를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 나머지 계급을 지배하고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리를 독점하였다. 하지만 자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세모를 쳐두시고 반드시 이 이전에 비해서 이 이후가 출제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혁명 이후 등장한 국민이라는 개념은 개인이 속한 다수의 신분 중에서 제일 앞서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이라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다. 언제? 혁명 이후에는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는 국민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기능이자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정치와 사회제도를 변혁하려는 역동적이고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즉 지금 프랑스가 바뀌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이 뒤쪽에는 바뀐 내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실 만한 부분은 목표가 언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와 혁명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대조하는 부분이 나왔다.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보시겠습니다. 이 문단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프랑스 혁명 정부는 새로운 역법 체계를 구상하였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글이 주제 통합적 제시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 나나 동일해요. 그럼 그 주제가 무엇이냐?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사회의 변화. 그러면 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가글에서는 새로운 역법 체계를 구상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글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터법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이 새로운 역법 체계를 다루겠구나라고 하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심지어 새로운 역법 체계에 대해서도 아래쪽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자체는 출제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문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그레고리력이 나오는데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레고리력을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이것과 대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혁명력이라고 하는 혁명정부가 만들어낸 새로운 역법체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력에 해당하는 것을 초록색, 혁명력에 해당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레고리력을 A라고 하고 그레고리력에 해당하는 정보를 A-라고 하면요. 혁명력을 B라고 하고 혁명력을 B라고 하고 혁명력에 해당하는 정보를 B-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선택지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A와 A-가 붙어 있는지 B와 B-가 붙어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선택지에 진위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밑줄을 색깔을 구분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봉건적 색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레고리력의 특징이고요. 혁명정부가 만들어낸 게 혁명력입니다. 공화국이 선포된 날인 1792년 9월 22일을 원년 제1일로 한다라고 하는 게 혁명력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혁명력은 1년을 12달로 구성되어 3달, 4계절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고리력은 한 달이 30일이나 31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혁명력은 평등이라는 혁명의 가치를 반영하여 모든 달을 동일하게 30일로 하였다. 또한 한 달을 동일하게
한 달을 동일하게 10일씩 3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게 혁명력의 특징이고요. 한 주에 7일로 구성을 했던 것은 그레고리력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혁명력이 아닌 그레고리력은 1년이 365일인데 반해서 혁명력은 5일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을 12월 30일과 다음에 1월 1일 사이에 5일을 달이나 날짜, 요일이 없이 혁명절, 노동절, 선행절 등의 기념일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중요하긴 한데요. 약간 다른 정보입니다. 혁명력은 12년 동안 사용되었는데 다른 국가와의 회담이나 교역에서 불편이 가중되었기에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뒤 곧 폐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가 약간 다른 느낌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문제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단독 문제 하나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A, A-B와 B- 이게 짝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문제에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미 가 지문이 끝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단순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단 이제 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네, 좋은 문장 감사드리고요. 문제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문장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프랑스 혁명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방면에도 영향을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느냐? 프랑스는 기존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 네, 여기까지도 이제 지워주시면 되고요. 가장 규모가 크고 향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미터법의 제정이었다. 그래서 미터법의 제정 밖에는 남길 게 없어요. 심지어 이 부분에서는 문제 출제에 갖다 쓸 문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다시는 안 읽을 문장이라고 표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미터법은 길이나 너비는 미터, 부피는 리터, 무게는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하는 십진법을 사용한 도량형 체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법 안에는 지금 미터와 리터 그리고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십진법을 사용한 도량형 체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미터법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미터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터법이기 때문에 미터에만 제한이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혁명 이전 프랑스 전역에서는 수십 개가 넘는 단위가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글에서도 가에서도 혁명 이전 프랑스 전역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공통점을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효율적인 세금 징수가 어려웠고 지금 보시면은 정부는 시민들 또한 계속 바뀌는 단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정부와 시민이라고 하는 두 주체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정부 뒤에 나와 있는 이 정보와 시민 뒤에 나와 있는 이 정보를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혁명정부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한다는 명분을 토대로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했다. 그러면은 근거가 무엇이냐? 시민의 입장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들어서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했구나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혁명정부의 과학자들은 혁명정부의 정치가들은 이라고 바꾸게 되거나 혹은 행정가들이라고 바꾸게 되면은 이 부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정가나 정치가로 바꿔서 내신 문제 정도는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량형 통일을 위한 미터법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십진법을 기본으로 도량형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약수가 많은 12진법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럼 이런 의견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새로운 도량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십진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십진법에 대한 논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논의한 것이 무엇이냐? 다음으로 논의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도량형이 통일되지 않아 겪었던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정치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죠.
또한 과학적으로 항상 일정하고 변동의 가능성이 없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도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또 교체가 되게 되면은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위도 45도에서 진자가 1초 동안 움직인 길이를 1m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처음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돼요. 하지만 진자의 움직임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시간 단위인 초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고심 때 과학자들이 정한 단위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였다. 그래서 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출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이 다음 문단에서 아마 살피실 수 있을 겁니다. 1790년 탈레랑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1790년 탈레랑은 자, 시대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시대 언급, 시대 또는 연도 언급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잘 봐두셔야 되고요. 지구 둘레의 4천만 분의 1을 1m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자, 지구 둘레의 4천만 분의 1을 1m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만약에 내신 문제라면은 숫자 장난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극에서 시작하여 파리를 지나 적도를 통과하고 남극을 지나는 큰 원을 그리고 이를 4천만으로 나누어서 1m를 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4천만으로 나누고 1000만으로 나누고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본문에서 4천만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게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1000만으로 나누는 부분을 4천만으로 바꾼다면은 그거는 좀 무리한 출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본문에서 4천만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 두 개를 교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둘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 지구의 둘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이미 있었네요. 그래서 갈릴레오 시기를 생각하면서 지구에 대한 인식이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탈레랑의 제안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공평한 척도를 제공하는 기준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크기에서 구한다는 발상은 평등이라는 혁명 정신에도 부합하였다. 그래서 뭔가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뿐만이 아니라 평등 정신에도 부합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프랑스의 천문학자들은 파리를 지나는 지구의 좌우선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자, 첫 번째는 파리를 지나는 지구의 좌우선의 길이를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 지구의 둘레의 4분의 1인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까지 이르는 선을 4천만으로 나눈 거리를 1m로 정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1m라는 단위는 1m라는 단위는 프랑스 국가 표준으로 공포가 된 게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 19세기 초기에 나폴레옹의 유럽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게 네 번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적인 언급도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에서는 나폴레옹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했다라는 거죠. 아까 가에서의 어떤 역법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나폴레옹 시대가 돼서는 폐기가 되었다, 파괴화되었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판을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전체 판인데요. 가가 나에 비해서 더 단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 부분은 좀 출제를 복잡하게 하기가 어렵고요. 또 나 부분도 그렇다고 엄청 복잡한 건 아니에요. 다만 좀 문단이 많이 있고 출제할 요소가 조금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서술상 특징이 나올 만한 부분이 좀 많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출제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뭐냐면은 가와 나의 공통점 부분은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냐?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의 어떤 자유와 평등 정신에 기반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차이점은 아까 말했던 나폴레옹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법과 관련된 단순
단순 한 문제 하나 출제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터법과 관련된 문제 하나, 내용 확인 문제 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역법과 관련해서 출제를 할 때에는 그레고리력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문제 정도 출제를 하면은 적절하게 출제를 했다 싶어요. 만약에 4문제, 5문제로 출제를 해야 되면은 억지로 뽑아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자칫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출제한 문제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거나 혹은 내신 문제를 추가로 좀 연습을 해봐야 되는 분들께서는 블로그에 꼭 방문을 하셔서 추가 변형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바나를 모두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은 당시 사람들의 삶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쳤곤 그랬겠죠.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제도들은 과학적인 정확성에 따라 만들어졌군. 과학적인 정확성이 좀 떨어져서 나중에는 뭔가 불편해서 파기한 역법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틀린 걸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은 제도들은 분명한 단점이 있어서 분명한 단점이 있었다기보다는 나중에는 미터법은 계속해서 쓰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들은 다른 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친 내용 언급됐으면 제가 메모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각 계층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됐는가도 언급이 됐으면 제가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메모를 잘 하거나 하면은 좀 거릴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는 좀 단순하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한 문제 출제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고요.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예요. 그럼 기억이 무엇이냐? 혁명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혁명력이 사용된 기간에는 그레고리력과는 다른 요일 체계가 적용되었겠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레고리력은 한 주가 7일이었지만 혁명력은 10일이다 라는 거죠. 10일 3주예요. 그럼 다른 요일 체계가 적용이 돼야 됐겠죠. 혁명력이 시행된 후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는 프랑스의 기념일이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읽은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맞는 내용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계속 헷갈리게 되는데요. 그래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월 30일과 1월 1일의 이 사이 기간에 기념일을 5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0날과 1월 1일이 제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거의 이게 내신형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3번 모든 달을 동일하게 30일로 구성한 이유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이 내용 나왔고요. 프랑스 혁명 정부가 새로운 역법 체계를 만들 때 그레고리력의 내용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이 선택지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지금 근거로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혁명력이 1년을 12달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3달씩 4계절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지금 4번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들 그레고리력에 대해서 외우고 있으시나요? 그레고리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중에 돼서 폐기가 되고 그레고리력을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다라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글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지를 글을 토대로 했었을 때 맞다고 봐야 되는지 틀리다고 봐야 되는지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택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앞에서 좀 주거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2번이 지금 답으로 EBS에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번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5번 혁명력은 정치적인 변혁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였지만 사람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으면서 계속 유지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틀렸다라고 분명히 걷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 선택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나에 나타난 프랑스 혁명 시기의 미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십진법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죠. 맞는 내용. 지구의 둘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반영되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갈릴레오 시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과학적인 요소와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가치를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졌다. 아까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언급 나온 거 제가 밑줄 치고 표시해드렸죠. 맞는 내용이고요. 1m는 북극에서 파리를 지나 적도에 이르는 선을 1000만으로 나눈 것이다. 자, 1000만으로 나눴느냐 4000만으로 나눴느냐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헷갈리게 선택지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지속해서 시도한 도량형 체계의 통일을 완성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는
여러 가지 단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통일을 했어야 됐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3번은 답이 쉽게 나옵니다. 5번이고요.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잘 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잘 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항상 얘기하다시피 이렇게 자료를 주게 될 경우에는 자료를 반드시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 잘 낸 문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기 보시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미터법이 제정된 이후 미터법 준비위원회는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1799년에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미터 원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부식 및 산화로 인해 정확도가 줄어들자 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로 하였다. 새로운 기준이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다?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한 원인이 무엇이다? 부식 및 산화로 인해 정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1960년에는 뭔가 지금 계속 시간의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진공에서 크립톤 86 원자가 방출하는 주황색 적색 범위의 빛이 갖는 파장의 165만 763.73배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정확하지 않고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죠. 자,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983년에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미터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1m는 진공에서 빛이 이 정도 초 동안 전진한 거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좀 더 고려하게 되었다? 빛을 좀 더 고려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번. 현재 1m의 개념은 도량형에 대한 과학적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하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발전상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지금 위에 자료를 읽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2번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미터 원기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변동의 가능성이 적어서 과학적 정확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니까 받아들였겠죠. 그다음 3번 탈레랑을 제한 이후로 현재까지 1m의 기준은 계속해서 달라졌지만 지구의 둘레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는 빛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바뀌었죠. 4번 현재 1m의 정의는 진자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는 1m의 단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단위를 바탕으로 1m를 설명하고 있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단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5번 현재의 미터 기준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하고 변동의 가능성이 없는 측정 방법이 발견된다면 미터 원기의 정의가 또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변동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료를 제시했으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문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주제 통합 지문을 보았고요. 4번 문제가 그나마 가치가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형 문제도 그렇게 썩 잘 낸 문제는 아니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변형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류튜브 학당의 류 선생이었습니다.